대리에서 두 번째 주제가 일단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 행위가 되려면, 즉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려면 현명을 해야 돼요. 이 현명은 일상 용어는 아닌데 이름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밝히라고. 그럼 누구 이름을 밝히라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을 밝히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행위라는 게 본인을 대신하는 거니까 계약은 저랑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는 거다. 이 대리 의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걸 현명이다 그래. 그리고 현명은 일반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 묵시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정황으로 봤을 때 상대방 측이 봤을 때 을이 나랑 계약은 하지만 을은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현명이 된 거예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으면 현명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현명이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야. 현명이 된 경우랑 현명되지 않은 경우랑. 그럼 현명이 된 경우라는 건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표시를 했든 표시를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다면 현명이 된 거고, 대리인이 대리 의사 표시도 안 했고 상대방도 전혀 대리인임을 알 수가 없었다면 현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현명이 돼야 대리행위인 거야. 현명이 안 됐으면 대리행위 아닌 거예요. 그럼 현명이 돼서 대리행위라야 당사자가 본인이 되는 거고, 현명 안 했으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이건 당사자는 대리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지가 계약을 한 거라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물어봐요. 현명됐다. 당사자가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이렇게. 현명이 안 됐다. 당사자가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이렇게 나와. 그럼 눈만 뜨면 돼요. 현명됐대. 그럼 당사자가 누구요? 본인이지.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야. 현명이 안 됐으면요? 대리인이지. 왜? 현명이 안 됐으니까 다 있어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현명이 돼가지고 대리행위여서 본인이 당사자가 됐어요. 그게 이제 둘로 나뉘어. 크게 유권대리랑 무권대리로. 즉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권대리 그대로 읽으시면 돼. 유권대리, 유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행위, 이걸 유권대리다 그래. 그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는, 무권 이게 뭔 뜻이요?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한 걸 무권대리다 그래. 그럼 무권대리는 현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대리잖아. 현명하고 했어. 본인 이름으로 했는데 대리할 권한 없이 한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라도 본인한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효력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무권대리니까 효력이 없는 거야.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중에 본인이 내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 계약을 한 거니까 난 책임 못 진다 하면 책임이 없는 거고, 야,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계약이니까 내가 시키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니까 내가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추인할 수가 있다고. 그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서 셋째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는 일단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거지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리할 권한이 없이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효력을 인정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대리라는 건 1순한 때는 안 하고요. 뒤에 2순한 때 해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부터 나오는 제도인데 무권대리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표현대리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3월달 과정 때 한다고. 그럼 표현대리는 그대로 읽으면 표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에요. 즉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행위인데 상대방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걸 표현대리다 그래. 그럼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 사실은 대리권이 없었던 걸 표현대리다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서 파생하는 내용이고 이 또한 대리할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문제도 일단 현명은 됐을 걸 전제로 적용이 되는 거지, 현명이 안 됐죠. 그럼 대리인이 아니지. 이때는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게 많이 나요. 이게 현명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눈만 뜨면 돼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게 대리가 아니다는 거잖아. 근데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 대리잖아.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리가 되려면 현명을 했어야만 돼요. 유권대리가 됐든 무권대리가 됐든 표현대리가 됐든 다 현명을 해야만 적용되는 거고, 현명이 안 됐을 시에는 대리제도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현명과 관계된 쟁점이야. 이렇게 해놔. 프린트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X 이렇게. 근데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자, 책에 가셔서 115페이지. 여기도 다 읽으면 기절해. 115페이지에 양가로 2번. 11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거기 법에는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이야. 11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거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 아니라 이렇게 동합시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라는 건 대신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다고. 본인에게 효과, 기소 이렇게 동하시면 돼.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이익이 돼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그 효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현명은 대신한다는 뜻이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현명의 방식. 기억 끝에 묵시적 가능. 이거 외울 거 없죠. 앞에 첫날 공통점을 정리했잖아요.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묵시적이 뭐요? 행동으로 한 거야. 행동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대리인 표시를 안 했더라도 그 대리인의 행동이 상대방이 봤을 때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으면 현명된 걸로 본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두 번째 줄 끝에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 뜻이 이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그럼 우리 이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매도인 안에다가 원래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명시적으로 현명하는 거야. 근데 을이 갑 이름만 쓰고 갑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계약서상으로는 대리인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지금 계약은 을이 했죠. 근데 누구 이름을 썼어? 갑 본인 이름 썼잖아. 현명 됐어 안 됐어요? 당사자 누구야? 갑이잖아. 계약 누가 있어요? 을이. 그럼 대리행위 아니요? 대리행위잖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대리인 표시를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을이 계약은 하지만 갑이 매도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가 이 말이다고.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 인장을 찍은 것도 대리의사 표시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보실 거 없고 절대 골라드린 거 이외에는 보지 마시라고. 큰일 나. 어제도 이 책에 보면 왼쪽에 날개 오른쪽 날개 있죠. 거기에 무슨 기출 그래가지고 문장 들어있잖아요. 웜에 이거를 2주간 말을 안 했더니 다 읽은 수험생이 있는 거야. 왼쪽 오른쪽 다. 그래가지고 눈이 동공이 풀려가지고 왔더라고 어제. 절대 읽지 마라. 이거는 칸 채우려고 이 저자가 넣어놓은 거지. 중요한 문장들도 있지만 전혀 쓸데없는 문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내가 골라줄 시간이 없다고.
보지 마라 그랬대. 그럼 뭐 보고 공부하니? 공부할 게 좀 많어? 프린트 해야지. 같이 문제 푼 거 교과서에 찾아준 거 그거 보고 그 다음 주에 복습 문제 나오죠. 그것만 외우면 돼. 뭔 보물찾기를 하고 있어. 보지 말라. 있을 거야 여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요. 공부는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무 요령 없이 열심히만 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 잘 하셔야 돼. 효과적으로. 골라준 것만 하라고. 어떤 선생이 처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 책을 미리 정리해서 보고 와야지 책 순서대로 강의했다가는 갈 길을 잃을 것 같대. 그래서 뭐라고요? 그럼 책 정리도 안 하고 오는겨? 그랬더니 2주차까지는 그냥 왔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하려고. 그래서 책 찾아보려고 딱 봤더니 어디를 찾아줘야 될지 모르겠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리 표시를 다 해와야지. 그래서 내 책 보여줬어. 보라고. 동그라미 치고 X 표시 해가지고 다 해갖고 왔지 않냐 그랬대.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하세요? 다 해야지. 그럼 안 해? 아니 매년 지금 18년째 강의하는데 그냥 보면 알잖니. 그런 게 어디 있대? 1분 1초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미리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골라갖고 와서 골라주면 그것만 하라니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형광펜 다 바를 거면 형광펜 바르지 마. 그냥 물감통에 넣었다 빼. 나중에 3월달부터는 정리하고 나서 형광펜 발라줘요. 여기 바르시고 복습할 땐 이거 바른 것만 보시라고 발라주니까 기다리라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해. 자, 그리고 맨 밑에 법조문 있죠? 거기 제115조 법조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다 가로치고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본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요? 대리인. 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봐요? 네, 본인을 위한 걸 표시 안 했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이때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왜? 상대방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116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있죠? 예. 대리인이 위임장 제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대. 현명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니? 뭐 보고 알았어요? 뭐 보고 알았어? 위임장 제시했잖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거야. 매도인 안에다가 을 지 이름만 쓰고 지도장 찍은 거 이렇게. 그러면 이사철은 현명이 안 된 거죠. 을 지가 계약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도 을이 병한테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렇게 쓴 거야. 위임장 보여줬으니까 현명된 걸로 보는 거예요. 됐어. 이제 대리권 남용. 책에 주저리 쓸데없이 많이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 공식만 하시면 돼. 대리권 남용은 저희가 지난주 첫째 시간에 비진이 표시를 하면서 마지막 6번에다가 대리권 남용,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이라고 인쇄해서 주고 다음 주에 대리할 때 나옵니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드라마 예고는 귀신같이 기억하지. 근데 수업 시간에 언제 할 거라고 예고한 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야,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안 찾아봐도 뭘 또 예민하게 찾아봐. 있겠지. 여기서 자세히 한다 그랬잖아. 성격 고치라고. 벌써 그걸 찾고 있어. 찾다가 1시간 끝나려고. 자, 대리권 남용은 그대로 읽으면 대리권을 남용한 거예요. 권한을 남용한 거야. 자, 여기서 어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리인이 대리할 권한을 넘어서 하죠. 그럼 권한이 있는 걸 넘어버리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거지. 그건 무권대리야. 그건 월권이라 그래. 권한 넘었다고. 그건 대리할 권한 없이 한 거고, 대리권 남용은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즉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할 권한 범위 내에서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를 했는데 본인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걸 대리권 남용이다 그래. 권한 남용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다고. 무권 대리는 셋째 시간에 나와요. 두째 시간까지는 유권 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몇째 시간에 나와? 두째 시간에 나온다고. 지금 두째 시간이다니까. 오늘 무권 대리는 셋째 시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법은 배운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대리권 남용은 현명주의에 이어서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권한을 남용한 걸 말하고, 저희 시험에 나올 때에는 그대로 써 있어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써 있거나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에는 모든 시험은 대금 횡령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 외우시는 거야. 이렇게 대금 횡령이 뭐예요? 돈 들고 튄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안 지우고 놔뒀다, 써먹으려고. 자, 갑이 을한테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현명하고 대리할 권한 범위 내에서 완전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은 갑병 사이에 효력이 있는 거야. 이러한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리권 남용이다 그래. 그럼 을이 한 계약은 갑이 병한테 책임을 져야죠. 근데 문제는 병이 을한테 대금을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첫째 시간에 나온 게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되면 대금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 걸로 보죠. 그럼 병이 을한테 대금을 지급한 건 법적으로는 갑한테 지급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갑한테 오질 않고 을이 들고 쳤다는 거야. 강원랜드 가버렸어 이렇게. 그럼 갑은 돈 못 받았으니까 나는 계약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거고, 병은 당신 대리인한테 줬고 들고 튄 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모를 바니까 소유권 이전해라 라고 해서 소송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야, 대리권 남용은 완전히 유권 대리라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갑이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걸로 해결해야 된다. 빨리 강원랜드에 2명 보내서 앞에 문 뒤에 문에 서가지고 얼른 을 잡아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차 타고 갔다가 걸어온다고. 이거 모두 알아들었다. 강원랜드를 차를 몰고 가서 다 털리고 차도 팔어. 그리고 올 때는 걸어와. 걸어올 때 자기 제명시켜달라고, 출입 정지시켜달라고 스스로 가서 신청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차비를 줘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줘. 그 돈 갖고 또 해. 못 들어가 이제. 그때 걸어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가서 잡아야 돼. 누가 잡아야 돼? 갑이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법원 취지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라 갑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 잘못 본 건 갑 책임인 거야. 그런데 왜 이게 비진이 표시가 문제가 됐냐면, 병도 을이 돈 들고 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걸 갑이 입증한 경우가 있다고. 얘도 남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얘가 증명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병도 알 수 있는데도 돈을 줘버렸으니까 이건 병 책임 아니냐고. 그럼 책임 안 져야죠. 근데 판결을 내리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유추 적용한 거야. 비진이랑 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병이 볼 때는 을이 갑의 대리다라고 했으니까 갑을 위한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근데 속내는 돈 들고 틀 생각이었잖아. 그럼 비진이 표시랑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야. 그럼 원칙은 유효인데 상한수면 무효지. 그래서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대리권 남용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되느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둘이 세트야.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나오면 뭐 비진이 표시해서 대리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나온 거예요. 대리권 남용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어 외우라는 거야. 던킨 도너츠 하듯이. 비진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그럼 원칙은 유효지. 비진이 표시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니까 원칙 유효. 유권 대리야. 그럼 본인은 책임져야 돼요. 무효이려면 상할수라야 무효야. 이때는 본인 책임 없다고. 이제 왜요? 이제 대리권 남용 나오면 비진이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리권 남용이 사례로 나오면 딱 한 사례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건 대금 횡령 나와. 그럼 대금 횡령 나오면 뭐요? 비진이 이렇게.
대금 행령 나오면 빚이 이러면 되지. 대금 행령 나오면 뭐야? 대리권 나오면 그럼 돌아가잖아. 지름길로 가야지. 지름길로. 우리가 하는 수업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식 전달만 해가지고 절반밖에 못 붙어요. 나머지 반도 붙으려면 지식 전달만 해갖고는 안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 시험 보는 습관.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책 안 봐도 돼. 이건 책 보면 더 어지라. 자, 그 다음 주제가 대리행위 하자요. 대리행위 하자. 자, 대리행위 하자란 제목 써 있는 대로 하시는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근데 그 행위에 하자가 있어. 이때 하자는 무효 취소 사유.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에 따라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됐을 때 그 선의, 악의 판단, 과실, 무과실 판단 이걸 다 대리행위 하자다 그래요. 그럼 대리행위 누가예요? 대리인이 하지. 그럼 대리인이 법률행위할 당시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유효, 무효,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다 행위 당시니까 행위 당시에 있었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원칙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해.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 있죠. 취소권 누구한테 속해? 그럼 본인한테 속하는 거야.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는 거야. 그런데 2번만 외우면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리행위 하자죠. 그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근데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딱 두 사건이 있어. 법조문에 지시했을 때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한 대로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본인 기준으로 해야지. 왜요? 지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한 사건은 시험 지문에 들러리로 자주 나오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느 시험도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틀릴 사람도 없겠죠. 틀리면 진짜 원시적 불능이야. 낫이야 낫. 본인이 지시했다고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본인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외울 거 없고 궁박만 외우면 돼. 궁박. 이 궁박이 첫째 주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예고했던 내용이에요. 대리인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경솔 무경험을 판단해야 될 거야. 법조문상. 그런데 법원에서 볼 때 경솔 무경험은 행위할 때 나타나는 모양새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궁박은 피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를 뜻하는 거라 본인, 즉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던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한테 이의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궁박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한다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다 그랬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말이요. 자, 갑이 을한테 매매하라고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을병 간에 매매 계약이 됐다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느냐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지느냐가 문제가 됐을 때 을을 기준으로 그 사유를 검토할 것이냐 효과를 받을 갑을 기준으로 그 하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다고. 당연히 우리 계약을 한 거니까 을을 기준으로 모든 하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이제 순서대로 해보게.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강행규정 위반이냐가 문제됐어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 이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했느냐가 문제가 되면 또 입이 붙은겨? 을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을이 매매 계약할 때 강행규정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갑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야. 갑이 계약한 게 아니니까. 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냐가 문제됐어.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 을이 사회질서 위반해서 계약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병이 이미 제1매매를 했었어.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이중매매를 한 거야. 근데 을이 병한테 적극 가담해서 계약했대. 그럼 유효야 무효야?
사회질서위반은 무효지. 근데 본인은 을이 적극가담한 걸 전혀 몰랐대.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전혀 몰랐으니까 본인은 유효라 해야 되잖아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면 계약은 무효해야지. 그럼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기준이 아니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면 사회질서위반 무효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기준으로 할 게 아니다는 거지. 그 다음 사유.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냐가 문제가 됐어.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 그때만 궁박은 갑, 경설무경험은 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는 거야. 하나만. 근데 하나만 외웠으면 그 하나를 써먹어야 되는데 하나 외운 걸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는 딱 하나 떠올라야 돼요. 궁박은 본인이,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니까 궁박 본인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거 외우라고. 궁박. 궁박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다니까. 궁박 본인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뭘 묻고자 하는 게 딱 눈에 띄었을 때 외운 공식이 탁 떠올라야 눈에 확 들어오지, 안 떠오르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게. 요즘에 그 국승옥 선생이 작년부터 그 유튜브를 했거든. 유튜브. 부동산 두루미. 그래서 야, 두루미가 뭐냐 그랬더니 학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명칭을 지면 몇 개 뜬대요, 다른 사람들께. 그러니까 지것만 딱 뜨게 하려면 이름이 특징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두루미라고 한 거래. 부동산 두루미. 그럼 부동산 두루미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것만 딱 뜬다는 거야. 잔머리 많이 썼구먼. 그래서 작년부터 하다가 올해 저보고 같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2주차 했어요. 매주 하나씩 찍기로 했어. 귀찮아 죽겠어. 그거 우리 집이야. 그거 내 방이라고 그거. 인간이 그냥 하도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니까 또 재미는 있더라고. 우리 이런 거 찍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그거 그냥 심심할 때 편하게 이렇게 재미로 보면 재미도 있고 학습도 돼요. 거기서 가장 악권은 그거였어. 우리가 이거 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일단 국선생은 학개론 선생이지 민법 선생이 아니니까 민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아요. 모른 척도 해 일부러. 학생 입장을 자기가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하고 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다가 문제를 반드시 풀거든. 뭐든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라도. 우린 문제를 풀려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표시하라는 게 특징 아니에요. 그럼 쭉 읽어 또 걔가. 그래서 읽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형, 읽어야 찾지. 안 읽고 어떻게 찾니? 그래서 말 잘했다 너. 이게 처음에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찾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지 말고 찾을 목적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외운 거를 찾으려면 읽으면서 찾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찾았을 때는 표시를 하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앞으로 10번, 20번, 100번씩 연습을 하고 시험장 갈 거 아니냐고. 그럼 시험장 가서는 읽을 필요가 없이 눈에 띈다고. 그게 외워졌기 때문에 찾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몸에 익히란 뜻이야. 그랬더니 그 밑에 나는 내 건 안 봐요. 지금도 안 봤어. 절대 안 보는 스타일이야. 남의 것도 안 볼 뿐 아니라 내 것도 안 봐. 쑥스러워서 못 봐. 그래서 안 봐. 봤니? 그래서 안 봤다. 그랬더니 인간아 좀 보래. 아, 형 의도대로 나왔는지 좀 봐야 개선 방향이 나올 거 아니야. 아, 됐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다 맞아. 그러니까 안 봐도 돼.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우리 국선생이 또 혼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뜬대. 내가 언제 혼냈냐 너를.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편집할 때 보니까 자기는 계속 혼나고만 있더래. 근데 그게 동병상련으로 이게 효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즐거운 마음을 한 번씩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읽어야죠. 근데 읽더라도 그냥 읽지 말고 목적을 두고 읽으시라고. 이 문장에서 중요시되는 단어, 문구가 어딘지 찾을 목적을 가지면서 읽으시라는 거야. 그럼 읽다 보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외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읽다가 그 단어 나오면 표시를 하게 돼.
몇 번 그렇게 연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엔 안 읽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읽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한 5, 6월 달쯤 되면 여러분 절반은 그때 되면 다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어떤 수험생 와서 그래. 아니 너무 안 읽으니까 좀 불안해요. 안 읽게 되니까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읽어서 불안하지 안 읽어서 불안할 일은 없어. 읽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함정에 빠지는 게 시험이에요. 안 읽으면 더 정확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게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그건 떠올릴 필요가 없어.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그럼 지시한 건 당연히 지시했으니까 본인 기준으로 할 거라 외울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떠오를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본인 궁박 불공정행위. 그래서 불공정행위 제목하에 문제가 나왔는데 지문에 대리가 나와. 그럼 이 판에 나온 거예요. 그럼 궁박 본인 맞게 돼 있나만 찾아서 확인하는 거야. 반대로 대리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불공정이 지문에 나오면 똑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거야. 이게 두 군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궁박 본인이라고 돼 있나 확인하시는 거야. 확인하러 갔다 그랬더니 궁박 점 찍혀 있어. 그럼 점이 틀린 거야. 이 말이 더 어려우면 곤란한 거야 진짜. 궁박하고 경솔무경은 따로 떨어져 나와야 확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궁박 점 경솔 그럼 그 자체가 틀려버린 거라고. 그게 객관식 감각이요. 이렇게 대리가 나왔는데 불공정이 나왔잖아. 그럼 이 두 단어 딱 보자마자 궁박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박 점 찍혀 있잖아. 그냥 여야 틀려버린 거라고. 저 뒤는 볼 것도 없어.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해? 본인. 경솔무경은 대리. 근데 서로 붙어 나왔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본인의 사망 점 찍혀 있지? 점이 틀린 거야. 본인은 사망뿐이거든. 근데 본인의 사망, 성년 의견 개시, 파산 이렇게 점점 찍혀 나오잖아. 그럼 점이 틀린 거라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3월 달에 만들어주고 오후에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식 가르쳐주면서 아침에 배운 이론을 문제로 외우고 집에 가거든요. 그때 제 책은 그렇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틀린데 다 진하게 해놓거든. 본인 점 진하게 돼 있어. 점도 본인의 사망 점이 진하게 돼 있다고. 점 찍히면 틀린 거야 거기가. 이렇게 하시는. 그럼 대리행위 하잖아. 뭐만 외우면 돼? 궁박 본인만 외우면 된다니까. 세상에 선생이 그 많은 내용을 줄여서 거의 하나만 외우게 한다. 많아야 2개. 그 이상 외우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못 외워? 궁박 본인만 외우면 된다니까. 더 해야 돼. 자, 순서대로 하는 거야. 불공정행위에서 한번 걸렸어. 불공정 나오면 궁박 본인 딱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냐가 문제됐어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해? 또 생각해? 이미 궁박 본인 장황하게 끝났어. 이제 뭘 말하든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대리, 그 다음 대리 이래야지. 왜 생각하냐고. 궁박 본인 이미 나왔는데 환장했어 진짜. 그럼 비진이 표시도 대리, 통정허위 대리, 착오 대리, 사기 대리, 강박도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궁박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 아 이것도 못해? 야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 그럼 을은 사기강박 당했죠. 그러니까 계약 취소할 수 있지. 취소 누가 해? 갑이 하는 거야. 취소권은 본인한테 속하는 거라고. 을이 취소할 권한은 없어요. 임의대리인은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단 취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는 을이 당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시험에 안 나올까 하나 해보게. 이거 시험에 냈던 놈은 구속됐어요.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어요. 야, 저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누가 했어요? 사기강박은 누가 당했어요? 그럼 저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그럼 을 당했어 안 당했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누가 했어요?
을 당했어 안 당했어? 그럼 매매계약은 취소 사유 있어 없어? 그러니까 또 기준점 상실했다니까. 사기 강박 누구 기준으로 해? 을 당했어 안 당했어?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왜 또 갑이 당했으니까 취소하는 거야? 이거는 10년 전에 어떤 꼴통이 시험에 낸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내용이. 이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요? 몰라? 그럼 둘이 계약하죠? 그럼 계약하는 장소에 을병 둘만 있어요? 갑도 있어요? 에? 갑도 있어? 그럼 뭐대로 시켰어? 그럼 뭐대로 시킨 거야? 아니 대리인 선임한 이유가 바쁘니까 시킨 거 아니야? 그럼 갑은 중국에서 여행하고 있겠지. 그럼 셋이 같이 있어 꽃다방에. 그럼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병이 을 옆에 있는 갑을 막 좁히는 거야. 확 이 가격에 계약 안 해? 하고 그랬더니 을이 그걸 보고 덜덜 떨면서 자 계약할게요 한 거야. 이게 환장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낸 놈이나 틀린 사람이나 둘 다 구속시켜버려야 돼. 이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근데 이거를 낸 적이 있다니까. 대학 교수가, 그것도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 분이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근데 또 죄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취소 사유가 있느냐는 을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설령 본인이 당했더라도 대리인이 당한 사실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아예 취소 사유가 없는 계약인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시험에 나온 바는 없어요. 모르지 또 어떤 꼴통이 또 들어갈지. 요즘에 교수들도 정상 아닌 애들 가끔 있거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인간들. 그냥 어떻게든 어렵게 내가지고 함정 빠뜨리려다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야. 이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현실적인 걸 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계약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놈이 속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본인을 가서 속여. 그럼 벽이 을하고 계약서 쓰려다가 잠깐 기다려 보시오. 잠깐 사라졌어. 근데 주먹이 퉁퉁 부숴갖고 왔어. 나중에 계약하고 집에 갔더니 갑이 그냥 피 범벅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병이 와갖고 막 패고 가시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계약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나오든 그 사건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리행위 하자 나왔네? 비진이니 통정어인이 착오, 사기, 강박, 사회질서 위반 이게 다 유효,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누구 기준으로 해? 그냥 무조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대리인한테 사유가 있으면 무효 취소 되는 거고 사유가 없으면 본인은 볼 게 아닌 거지. 사유가 없으면 그냥 무효 취소 아닌 거야. 근데 딱 하나 불공정한 행위가 문제됐을 때만 궁박했는지는 본인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이걸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라고 하면 그 하나를 외워서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돼.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는 성격이 있고 맨 딴 생각하느라고 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재탐색 중입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지. 사실 그 성격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 나오면 뭐만? 궁박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셔라. 됐시. 자, 책에 가셔서 117페이지 맨 밑에 117페이지 맨 밑에 2번 대리행위 하자 나오죠. 거기 법조문에 1항은 셋째 줄 대리인 표준. 외울 게 아니야. 당연히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 본인의 지시. 법조문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누굴 기준으로 하라고? 대리인을. 근데 딱 하나 본인 지시했을 때는 지시한 본인을 기준으로 하라고.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불공정한 행위도 궁박 법대로 하면요 본인 지시한 거 아니잖아. 그럼 궁박도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법원에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건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 판례만 계속 시험에 내는 거라고.
그 외 것들은 다 누구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대리인 기준으로. 그래서 118페이지에 그리고 내가 막 언성을 높이는 건 강조하는 거지 성질 내는 거 아니오. 우리 성질을 그런 거 없어. 1번에 기억 거기 별표 씌우고 첫 번째 줄 끝에 하자 대리인 표준 두 번째 줄 끝에 효과 본인. 이게 첫 시간에 했던 대리제도의 구조 아니에요. 행위는 누가 해? 대리인이. 효과는 누구한테 속해? 본인한테. 그럼 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본인한테 속하는 거야. 본인한테. 자, 동그라미 2번. 사기강박 나왔죠? 자, 기억.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했죠? 그럼 대리인 사기강박. 그럼 대리인이 당했지? 그럼 취소 사유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본인 취소 있다. 자, 니은. 이제 반대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강박했죠? 이거 지난주에 했지?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강박한 건 당사자 사기강박이라고 그랬죠? 알았냐 몰랐냐 따질 거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요. 디귿. 그 옛날 그 꼴통 때문에 이 디귿 지문이 모든 책에 들어가 있는 거야. 비현실적인.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했대죠? 그럼 대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취소 사유가 없는 거라고 아예.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대리인을. 대시. 양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에 가운데 본인의 지시. 그것만 표시하시면 돼. 그리고 120페이지. 거기 문제 나오죠? 같이 보시게. 이렇게 대리 사례가 시험에 나오면 가불병을 하실 필요 없어요. 대리는. 대리인이 누군지만 동그라미 치면 정리돼요. 그럼 어디다 표시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리인을 이렇게 을만 해갖고 어떻게 알아? 대리인이 누군지를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대리인을. 그럼 정리된 거예요. 대리인이 을이구나. 그럼 갑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지. 그리고 뭐 한대요? 매도. 그래서 대리인 을이 매매하는 게 나온 거야. 그리고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물어본 거. 계약금 수령 권한 있다. 계약 체결할 권한에는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2번은요. 그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지금. 근데 기망 나왔잖아. 그럼 갑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누가 당했는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당했어요? 을이 기망을 당했잖아.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했잖아. 그럼 을이 기망을 당했죠. 그럼 취소 사유가 있지. 그럼 누가 취소해? 갑 취소 있다. 맞네.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의 이름 기재하고 갑의 인장 날인했지. 현명 됐어 안 됐어? 그렇지 않아? 그럼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라고. 이게 현명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4번은요. 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말 나오죠. 이 말은 원칙이란 뜻이고, 그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왜? 네, 갑을 위한 걸 표시 안 했으니까 자기를 위한 걸로 보는 거지. 그럼 답이 뭐예요? 5번이지. 1, 2, 3, 4가 다 맞으니까. 자, 5번. 눈에 띄는 날 어디요? 미성년자지. 을이 미성년자지. 을이 누군데요? 그래, 대리인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이 미성년자지. 그럼 취소 없지. 이렇게 하고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제 연습하면 된다고. 특징이 눈에 띄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그 특징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거 1년 연습하면 진짜 웬만한 사람은 된단 게. 웬만한 사람은 돼. 웬만한 사람.
제가 8년 전에 내가 방문각 온 지 딱 8년 차 됐거든요. 8년 전에 방문각 처음 왔을 때 강남 방문각 오전반만 했어요. 그때 거기가 경쟁 시스템이라 선생이 2명 있어, 같은 날에. 첫날 딱 갔더니 60대 이상 되신 분들만 거의 다 왔어요. 내 교실에. 그분들이 그 학원에 최소 3년에서 5년째 다니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걸쳐서 거의 다 내보냈어요. 다 합격시켜가지고. 이걸로. 특히 젊은 층들은 읽는 속도가 그나마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 동그라미 안 쳐도 몇 번 붙어. 노년층은 눈 어두워. 그리고 눈 금방 필요해. 그리고 글씨 읽다가 첫 번째 줄 읽다가 두 번째 줄 겹쳐서 중간에 생략하고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읽게 돼 있어. 그래서 잘을 되는 거야. 그래서 잘을 되시는 거라고. 잘을 안 되면 읽다가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읽으면서 까먹어.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하나 나가. 그러니까 또 읽게 되는 거야. 그 방식으로는 절대 시험 못 붙어. 이 시험은 시간 내에 문제를 볼 수가 없다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그래서 다 붙여놨다니까. 그래서 합격률이 연령층이 높아진 거야. 제가 나가는 학원들이 연령층이 높아진 거라고. 70대도 붙었어. 70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머리 좋을 필요가 없어요. 눈 뜨고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머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다 써 있는데. 눈만 뜨면 되는데. 눈 뜨고 표시만 하면 된다는 게. 표시만. 합격생들 중에 저한테 잘 가르쳐줘서 잘 찍어줘서 뭐 선생님이 한 데서 나왔어요. 이런 소리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다 동그라미 치게 해줘서 합격했다 그래. 진짜로. 합격 수기 봐봐. 전부 다 동그라미야. 내가 붙인 것도 아니야. 내 별명이 동그라미 민법 돼버렸어. 아무 때나 표시하는 게 아니라 미리 표시할 곳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간 외우시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정해졌잖아. 물어보는 게. 나올 판례들 딱딱 정해져 있잖니. 외우면 된다니까. 오늘 외우고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 10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 계속 연습하시는 거야. 아, 그럼 웬만하면 되지. 단 본인 성격을 고치셔야 돼요. 본인 성격을. 그냥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 성격이 있고 국처럼 읽어야 찾지. 읽으면서라도 찾아요. 쉬었다가 복대리 하시게.